안녕하십니까, 레핀입니다. 10월 13일 동화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8포인트 올라서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코스닥 13포인트 올라서 1.4%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이면 옵션 만기일인데요. 그 옵션 만기일 전에 이렇게 또 좋은 장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사실 기관이 주로 코스피를 올렸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렇게 코스닥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 만기일 전에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옵션 만기일 당일에도 플러스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때까지 패턴이 그랬습니다. 옵션 만기일 전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증시가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을 때는 옵션 만기일 당일에도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금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241선 아래에서 한참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을 형성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저점을 점점 낮춰가는 분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확실히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환율도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그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 좀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이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탈이 되었을 때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매도를 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시 분위기가 죽었다라는 것이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 기준선 이상으로 터져주는 날이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도 좀 죽어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네요. 자, 그다음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7,700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요. 내일도 얼마나 매수를 해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조 가까이 매수를 했더라도 결국에는 또 이렇게 대량 매도를 금방 해버리는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증시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241선 아래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바닥 라인을 좀 잡으면서 반등을 해줬으면 하지만 지금 쉽사리 뭔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라인을 지켜주면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0포인트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이상 하락을 막으면서 잠깐 이제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합니다. 확실히 이제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하락세가 특히 바이오 종목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스닥 지수도 힘을 잘 못 쓰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터져 있던 그런 그런 지수였는데 점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주봉도 아슬아슬하게 60주선 지켰고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쉽사리 반등했다라고 해서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하락 추세를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이겨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언제든지 다시 나갈 수 있다는 점 주목하면서 계속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좀 떨어졌어요. 하지만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점점 높여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21선 가까이 또 찍고 다시 한번 추가로 올라가 주는지 주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도 이제 점점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이제 환율이 1200원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갔을 때는 우리나라 지수가 메리트가 떨어진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외국인이 이탈하면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채금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환율과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 읽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을 보게 되면 그래도 좀 내렸네요. 국채 금리가 1.5%대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상승 방향으로 계속 쭉 가지 않고 한풀 이제 꺾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데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이제 하락을 해줄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올라가 줄지,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또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을 때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모두 이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내일 증시는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보면서 내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약품 보겠습니다. 450원 상승해서 18,3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에는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자, 동화약품 지금 일봉상으로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지금 반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선과는 아직도 갭이 좀 있는 상황. 그래서 저점을 높여가는지 이쯤에는 이제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거래량을 터뜨렸다가 줄였다가 터뜨렸다가 줄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모레라든지 좀 반등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나와준다면 동화약품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진행이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그 박스권을 계속 뚫지 못하다가 한번 이렇게 크게 뚫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세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좀 이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상승을 좀 했는데요.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등락폭이 굉장히 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장이 하락할 때 바이오주 종목 위주로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동화약품도 혹시 이 21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되 21선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좀 이제 실적주 같은 경향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다면 뭐 내려오는 족족 이제 매수를 해서 모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그 코로나 테마에 엮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세가 터졌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확실히 이번 종목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과 그 다음에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저항선이 뚫렸을 경우에는 분명히 추가로 더 시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21선 태우고 그대로 올라가 줄지 아니면은 21선 근처에서 뭐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진행을 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화약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이 테마로 한번 엮여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시세를 주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근데 그 시세를 줄 때 보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때 보시면 12,000원 정도에서 지금 36,000원 정도까지 3배 가까이 주가를 또 단기간에 올리는 그런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그 머크사의 그 몰누피나비르죠. 그쪽이 효과가 별로 그 중증 환자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도 쪽에서 조금 그 임상 중단이 되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국 BNC 쪽에서 또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코로나 치료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호 치료제가 머크의 몰누피나비르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 관련주로 이제 국내에서도 신풍제약, 동화약품, 그 다음에 뭐 유니온 머티리얼이 아니고 유나이티드 제약이죠. 뭐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부강약품은 이제 제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도 사실 뭐 크게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약품도 사실 천식 치료제 쪽이기 때문에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정성과 그쪽 효과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보단 사실 삼상에서 좀 표본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상도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을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때까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하지만 확실히 네, 최근 장세에 대비해서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보인다. 뭐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오늘 둘 다 했는데 뭐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더라도 그래도 뭐 하락분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고요.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움직임 확실히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 뭐 월봉 추세 전환은 확실히 이루어졌고요. 주가로 더 상승하는지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거래량 같은 경우도 전달에 대비해서 이번 달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네, 꾸준히 이제 아직 시세가 살아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월 거래량이 더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